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전쟁을 조속히 종료한다면은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고위 관계자가 언급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이 중국 주요 부동산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상태에 빠지면서 전 세계 경제 그리고 글로벌 시장 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관련된 긍정적인 발언이 나토 고위 관계자 입을 통해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의 비서실장이죠. 굉장히 그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포기하면 나토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발언했습니다. 상당히 미묘한 내용이죠.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포기하면 나토에 가입할 수 있다. 굉장히 미묘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나토 고위 관계자의 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관련한 어떻게 보면 첫 공식 멘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물론 사견임을 전제했습니다. 사견임을 전제했지만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나토 사무총장 비서실장의 이 발언에 지금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발언 가운데 핵심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영토 포기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 이 스티안 옌센, 그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비서실장이 이제 스티안 옌센인데 이 스티안 네. 옌센이 이번에 그 노르웨이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발언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영토를 포기하라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중이잖아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를 지금 빼앗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동부 그 접경 지역 쪽에 일부를 그 러시아가 자기 영토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우크라이나가 그 탈환하려고 공격하고 있지만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런 가운데 지금 1년 6개월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끝내라. 전쟁을 종료시켜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 그 의미는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영토를 좀 빼앗겼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런 거 가리지 말고 제발 지금 끝내라. 이게 나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속하게 종전해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지 1년 6개월이 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우크라이나 쪽은 죽어도 종전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자기들은 계속 버티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는 서방 국가들도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기약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회복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답이 없잖아요. 언제 가서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회복할지 누가 합니까? 또 영토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영토를 빼앗긴 지금이라도 그냥 다 포기하고 빼앗긴 영토는 포기하고 여기서 그냥 끝내라. 이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현재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상태에서 빨리 종전을 러시아하고 협상해서 그냥 전쟁 끝내라. 이런 이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를 거의 20% 정도를 이 빼앗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서 더 버티지 말고 종전을 해라 이 그렇죠. 얘기네요. 이게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20% 주라는 얘기나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 뭐 20%가 됐건 뭐 15%가 됐건 어쨌든 그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걸 양보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그 정도는 우크라이나도 땅이 큰 나라인데 그 중에 뭐 약 그 정도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할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건 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어찌됐건 그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지금 빼앗겼으니까. 근데 그 부분을 지금 포기하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스티안 옌센 나토 사무총장의 비서실장. 이게 아주 미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메시지는 사무총장이 직접 발표하는 게 맞죠. 그렇죠. 예, 근데 사무총장의 비서실장이 발표했고 거기다가 한마디 덧붙였죠.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발언을 하면 논란이 있을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한 얘기입니다. 알지만 던질 수밖에 없는 얘기였고. 그러니까 약간 간보기용 멘트이지 않을까 맞아요. 바로 싶어요. 그런 거죠. 네. 간보기용 멘트였고 혹시라도 이런 멘트에 대해서 비난이 나올 경우에는 비서실장이니까 사견이다. 자기는 그냥 뭐 사견이고 네. 자기는 사무총장이 아니라 자기 비서실 사견이라고 얘기해서 비난을 받아도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런 배경을 좀 깔고서 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사견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나토의 어떤 해법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전쟁이 이미 너무 길게 갔고 앞으로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좀 그만해라. 우크라이나에게 하는 얘기고요. 대신에 너네가 지금 손해 보는 것 같이 종전을 하면 우리가 당근을 줄게. 당근이 뭐냐? 나토 가입이죠. 나토 가입을 우리가 허용해 줄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토 국가들 중에서도 우크라이나를 가입시키면 러시아와 관계가 악화되니까 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킬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그런 국가들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나토에 가입해 준다는 건 굉장한 특혜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좀 영토를 일부 상실하는 걸 좀 받아들여라 이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결국은 이제 결단을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현재 우크라이나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이제 겉으로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불쾌감까지 나타내고 있는데요. 나토의 해구산을 쓰려면 영토를 넘겨줘야 한다는 논리냐 뭐 이러면서 아주 감정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이 미하일로 포돌락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인데요. 아주 세게 얘기했어요. 영토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패배를 선택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러시아를 침공한 게 아니지 않느냐. 러시아가 우리를 침공했는데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당했는데 그래서 러시아가 우리 땅 일부를 뺏어갔는데 그걸 그냥 인정하고 끝내라니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얘기고요. 세계적인 범죄자를 격려하면서 러시아 정권을 보존하게 하는 제안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제법을 파기하고 다른 세대의 전쟁의 책임을 전가하는 의미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러시아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큰 손실을 입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서방에 부담이 될 거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먼저 전쟁을 이렇게 침공을 했는데 별다른 제재도 받지 않고 오히려 영토를 더 가져가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끝낸다면 물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은 하게 되겠지만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좋은 일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여차하면 또 어디 만만한 데 골라서 또 침공해서 좀 영토 뺏고 이래도 된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줄 수도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주장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이 했습니다. 네. 근데 또 우크라이나의 그동안의 태도를 보면은 네. 당연히 이번에 이 말도 안 된다는 네. 소리라고 이제 반응을 할 거리라. 뭐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그렇죠. 수 있었던 그런 네, 이제 그렇죠. 답이긴 한데 네. 나토 측에서 이런 제안이 나온 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정말 전쟁이 너무 길게 가고 앞으로도 도대체 언제까지 갈지 이렇게 가다가 이제 2년 금방 넘어갈 것 같고요. 이제 뭐 3년 4년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갈 수는 없다. 어느 시점에선가 이게 끝내야 된다는 얘기고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반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소식들 보면 별로 신통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토도 좀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좀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아무리 길게 가봐야 우크라이나가 절대 러시아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 20% 뺏긴 정도에서 그냥 끝내는 게 그나마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비서실장이 총대 메고 발언을 했는데 이건 역시 그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동맹국들이 이 스티안 얀센 이 사무총장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맹국들이 18개월이나 이어지는 전쟁을 어떻게 끝낼지 논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토 회원국들이 지금 이제는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에 질렸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는 좀 어떻게 하든지 끝을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서실장이 총대를 메고 발언을 했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당연히 반발했지만 이것도 우크라이나도 어떻게 보면 정해진 수순이죠. 이런 얘기하는데 바로 받아들이겠다고 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반응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나타내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우크라이나도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논의를 할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나왔고 이 나토도 뭔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나토 회원국 받아준다는데 저번에 가입하려다 못했잖아요. 네. 나토 회원 되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나토 회원으로 받아주겠다는 당근을 제시했으니까 아마 우크라이나도 고민할 것 같습니다. 고민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나토가 제시하는 출구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우크라이나가 영토 한 20% 손해 보면서 받아들일런지 대신에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이제 미국의 해구산, 나토의 해구산에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에 만족할런지 이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지 않나 싶고 여기서 계속 우크라이나가 이제 버티면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도 이제 피로해지니까 정말 그때부터는 서방 쪽의 여론도 안 좋아질 수 있고 아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고민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요즘에 중국의 부동산 상황이 상당히 네.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죠.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요. 그 주요 중국 부동산 업체들, 이제 아주 대형 업체들이죠. 대형 네.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채무 불이행, 디폴트에 빠져서 지금 파산 위기를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이 뭐 중국이란 나라에서 대형 부동산 업체면 세계적인 부동산 업체란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지금 연쇄 디폴트에 빠졌다는 건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 물론이고요. 이게 중국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에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 투자 은행들이 이 중국 부동산 업체들과 딜을 하고 있는데 중국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 하향 조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중국에서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세계 주요 국가 증시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미국도 최근에 뉴욕 증시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중국에서 들려오는 이 좋지 않은 소식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여기에 국제 유가도 지금 동반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세계 경제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뭐 세계 경제에 지금 상당한 파장을 지금 일으키고 그렇죠.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안 좋은 상황입니까? 예, 이 중국의 최대 민간 부동산 개발 업체가 비구이 위안입니다. 그 영어로 컨트리 가든이죠. 그래서 이 컨트리 가든 관련한 소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채무 불이행 상태에 들어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최대 민간 부동산 개발 업체가 지금 디폴트에 빠졌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여기에 이어서 국유 기업, 이번에는 이제 국가가 소유한 기업 위안양 그룹도 이제 대형 부동산 그룹인데 역시 디폴트 위기에 직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대거 지금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하락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고 이게 중국 경제 전체를 뒤흔들고 있고 중국 경제가 흔들리니까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이런 악순환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위안양 그룹의 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네, 위안양 그룹이 그 중국 생명보험이 주요 주주로 있는 국유 기업인데요. 네. 지난 13일에 만기가 돌아온 이자 2,094만 달러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폴트가 났는데 7월 말 만기가 돌아오는 이자를 2달 유예해달라는 안건이 지금 상정됐어요. 그래서 13일 만기 이자 2,094만 달러, 한 2,100만 달러 정도 되는 이자를 갚지 못했고 또 이제 돌아오게 될 이자를 2달 유예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자 갚을 능력도 안 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게 오늘 심의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잘못하면 이 위안양 그룹의 디폴트가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지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전문가들 예상을 보면 올 상반기에 200억 위안,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로 하면 30억 달러에 가까운 손실이 지금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그 위안양 그룹이 굉장히 견실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중국 그 국유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받고 그래서 몇 년간 디폴트에 빠진 적이 없는 건실한 중국 부동산 회사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디폴트에 빠지게 돼서 이게 중국 경제가 상당히 안 좋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줬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중국 산업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이런 디폴트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언론들은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근데 이게 중국만의 문제로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문제죠. 이 크리스텔라나 게오르바 이 IMF 총재가 올 초에 1월에 중국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의 35%를 담당할 것이다. 거의 3분의 1을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근데 뉴욕 타임즈가 어제 보도해서 이제는 그럴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 중국 경제에 걸었던 기대가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중국의 경기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민인데 중국은 경기 침체가 지금 고민이 되고 있어요. 상품부터 건설까지 모든 부분이 지금 둔화되고 있어서 중국이 최근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라 경기를 부양하는 금리 인하를 단행했어요. 그만큼 경기 침체가 지금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중국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정도로 지금 패닉에 빠졌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또 일각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지금 디플레이션의 우려를 갖고 있는데 이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들어가게 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낮아질 거라는 거죠. 중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막 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더 커질 텐데 중국 소비자들이 지금 소비를 안 하고 있어요. 중국인들이. 그래서 이 세계의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세계 각국의 긴축 정책이 끝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중국의 경기 침체가 세계 각국의 그 긴축이 끝나는 것이다. 지금 미국도 연준이 뭐 어제 그 FOMC 회의록이 나왔지만 그 뭐 금리 인상 더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발언이 있었잖아요. 근데 생각해야 될 게 이런 지금 세계적인 그런 어떤 변수 같은 거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 7월 FOMC 때 발언한 이후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점은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그 이후에 반영이 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지금 뭐 오늘 뭐 대부분의 언론들이 뭐 금리 인상 더 할 것 같다. 그래서 뭐 증시도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 특히 미국의 은행 그 어제 말씀드렸던 피치에 의해서 70여 개 은행이 신용등급 강등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중국 부동산 회사가 지금 이렇게 디폴트 되고 있다는 거 이런 변수를 감안하면 연준이 금리 인상 계속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건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이게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을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런 또 트리거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또 시장에서는 또 기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참 여러 가지 그래서 중국의 경제 상황도 우리가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